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지금 교수님이시고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 학위 받고 유방암 환자 영양 관련된 아주 깊은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양은주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있는 이정은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영양, 식사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좀 일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리고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댁에 가셔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드시는 식사를 기록을 좀 해보세요. 네, 제발. 기록 없이 그냥 얘기를 듣고 그걸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록을 하시고요. 혹시 웹사이트 보시는 거랑 친하신 분들은 계산까지 해주는 웹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양소 드시는 것도 계산 가능합니다. 예, 특히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계산 가능하거든요. 그 외에 사실은 비타민, 미네랄도 다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 사이트는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도 좀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고, 혹시 웹사이트랑 친하지 않으신 분은 좀 주변의 도움을, 아드님 도움, 따님 도움 받아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은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하루 먹은 거를 기록을 하시는데, 기록을 한 3일 정도 하면 좋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 좋긴 해요. 왜냐면은 주말에 드시는 거랑 주중에 드시는 게 좀 다르거든요.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드시면서 조금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중에 2번, 월화수목금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2번, 그다음에 주말에 1번,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1번, 이렇게 해가지고 3일을 한 다음에 좀 평균을 내보는 것도 좋고, 평균까지 안 내시더라도 그냥 좀 내가 이 정도 먹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 교육을 받아보셨겠지만 영양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개인과 개인 영양사나 상담하시는 분과의 그런 소통인데, 그때는 굉장히 맞춤형으로 또 돼야 되거든요. 환자분들마다 먹는 게 다 다르세요. 예, 어떤 분은 굉장히 좀 지방을 많이 드시고, 어떤 분은 되게 단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되게 짜게 드세요. 다 다른데, 이제 영양 교육을 하는 그냥 여기서 화면 PPT 가져와가지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드셔야 된다 정도인데, 그건 이제 맨날 듣던 얘기인 거예요. 본인 것이 되려면 결국 개인 맞춤형 상담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선은 기록을 해보세요. 꼭 기록을 하셔서 어떻게 드시는지 좀 곱씹어보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2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본인의 건강을 위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는 따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따님이 물론 다 성장을 해서 성인인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따님이 아직 청소년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따님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이거 영어로도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게 해외에 계시는 환우분들도 보실 수 있다고 해서 영어로도 좀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좀 섞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건 다 한국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근거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어디 소문이 이렇더라 이러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근거를 만들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쫙
썸머리한 이렇게 딱 요약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외국에. 그 이제 월드 캔서 리서치 펀드라고. 그러면은 이제 막 근거를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방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또 유방암 생존자 연구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적기를 여기 위에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뻥 뚫려 있잖아요. 맨 위에. 그게 이제 영어가 convincing이고 하나는 probable인데, 확실하다.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뻥 뚫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모른답니다. 안타깝지만. 빨리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세월이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전에는 주로 예방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유방암이 걸리시고 나서 굉장히 생존을 오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도 중요한데 그 부분을 조금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학자들이. 근데 이제는 아니다. 지금 유방암 환자분들 굉장히 삶이 중요하고 삶의 질도 중요하고 오래 사시고 하니까 이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챙기지 빨리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그나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이어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은 확실히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티 미국 암협회의 가이드라인도 보면은 좀 짧아요. 하나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헬시 다이어트, 건강식을 먹는 겁니다. 건강식은 여기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채소, 과일, 통곡류, 그 다음에 이제 치킨, 닭고기, 그리고 생선, 오늘 좀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 뭘 먹지 말아라? 굉장히 이제 정제된 곡류, 그리고 지방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적색육, 그 다음에 가공육, 소세지 뭐 이런 거. 그게 뭐 특별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플리멘테이션은 여기서는 좀 근거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보충제를 먹어도 특별하게 생존율을 증가하는 데는 근거가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또 이제 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라고, 여기도 주로 암 예방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암 생존자분들은 이걸 그냥 지켜라 우선은 이러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역시 이제 정상 체중,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통곡류, 채소, 과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콩류도 들어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두부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색류, 가공류 좀 적게 먹고, 이제 단 음료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된 그런 음식들 좀, 패스트푸드도 적게 먹고, 술은 좀 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플리멘테이션, 보충제는 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암 예방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안 걸리신 분들을 위한 지침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우선은 따라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걸 따르라고 했다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는 좀 더 구체적인 좀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고, 제가 막 모든 것을 훑을 수는 없고 팁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건강 체중 유지는 너무 마르셔도 안 되고 살찌셔도 안 되는데, 비만이 저희는 이제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거든요. 근데 25, 26이라고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25, 26 괜찮아요. 예, 물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비만이긴 하나, 예, 건강하게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물론 계속 찌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25 딱 해서 저희가 나누긴 하나, 뭐 25, 26 이렇게 하셔도 너무나 그 큰 죄책감 가지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바디매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는 계산은 킬로그램에다가 본인의 키인데 키가 이제 미터로 해야 돼요. 그러면 160cm시면은 1.6이에요. 1.6. 160cm시잖아요. 165cm시잖아요. 그럼 1.65. 그럼 1.65를 나누고 2번 나누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60kg인데 160cm시면은 60kg 나누기 1.6 나누기 1.6 이렇게 하면 이제 23.4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물론 뭐 과체중 뭐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뭐 좀 괜찮은 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5 이하인데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계속 식사량을 가지시면 되는데 좀 비만이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께서 약간 살을 좀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식사량을 줄이는 겁니다. 예, 식사량을 줄이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운동, 요 2가지로 결정이 납니다. 비만은요. 그러니까 식사량을 줄이시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식사량을 기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칼로리를 계산을 해보는데 어디서 계산을 하냐? 제가 이 사이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냥 식품 안전 나라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냥 네이버에 식품 안전 나라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아니면 구글에 식품 안전 나라, 식약처가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요즘 점점 잘 만들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그리고 식약처가 과거에는 크게 이제 그런 영양소 계산하고 이런 데 관심이 좀 없으셨는데 요즘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여러분들의 세금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업데이트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예를 들면 뭐 백미 이러면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싹 나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거를 계속 넣고 새우깡 나옵니다. 월드콘 나옵니다. 무슨 요구르트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본인이 드신 거에 따라서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삼성 갤럭시면 삼성 거 깔려 있어요. 삼성 헬스. 거기 먹을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보시면은 그래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에너지는 괜찮아요. 그거 좀 쓰셔도 됩니다. 그 대신 그 비타민이랑 그 미네랄은 이제 별로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어플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좀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량은 스스로 계산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지금 식품 안전나라에 있는 실제로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제가 지금 예를 가져왔어요. 식빵, 그다음에 커피 이렇게 쓰면은 총 127칼로리 이렇게 드신 거죠. 식빵 한 개에다가 커피. 그 다음에 점심, 뭐 저녁, 간식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나는 오늘 2000칼로리 먹었다. 나는 오늘 1700칼로리 먹었다. 예. 근데 1700칼로리를 계속 드시는데 살이 안 찌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지금 체중 유지 가능하십니다. 운동하는 양 물론 포함하셔야죠. 예. 운동을 평소대로 하시는데 1700을 계속 드시면. 예. 근데 그걸 이제 2000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살찌실 거예요. 살찌실 겁니다. 예, 300만 올라가도 그걸 쭉 먹으면 살이 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날은 좀 식구들이랑 많이 먹을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많이 먹는 날도 있고 적게 먹는 날도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건 평균적인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체중을 유지할 때 보면은 견과류를 보통 많이 드시더라고요. 견과류가 건강식품 맞습니다. 저희 해외 연구들 보면 맨 견과류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견과류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예. 그리고 해외의 경우에는 지방이 워낙 중요해요. 걔네들은 너무 포화지방을 많이 먹고 이러니까 계속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하라는 겁니다. 대체.
예,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더 플러스 더 드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연구할 때는 좀 대체해서 먹어라 이런 개념으로 연구를 보통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해외 연구들도 뭐 견과류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이랬을 때는 대체 개념으로 많이 얘기하는 건데 견과류가 몸에 좋다 이러니까 이제 그거를 추가로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게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미네랄도 있고 그다음 비타민도 있어요. 근데 칼로리가 높아요. 요거 한 줌 요거 100칼로리입니다. 요거 한 5줌 드시잖아요. 500칼로리 드시는 거. 거의 하루에. 예. 근데 밥도 드시고 이것도 드시고 이러면은 이제 살찌시게 되겠죠. 아니면 운동을 하셔가지고 그만큼 빼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다이어트 조사한 다음에 피드백 드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들깨가루가 몸에 좋다고 막 퍼가지고 갈아가지고 주스처럼 만드세요. 예, 그걸 거기다가 막 들깨가루 몇 푼씩 드신 거예요. 3푼만 내도 240칼로리 나옵니다. 숟가락 3푼, 테이블 스푼이긴 한데 테이블 스푼이 한 15cc 정도 되거든요. 15g이라고 치면 그거 한 3스푼만 넣어도 240칼로리 더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중 조절하실 때는 몸에 좋다고 해도 그게 칼로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아까 그 사이트 가셔가지고 치세요. 네, 치시면 이제 나올 겁니다. 그 그람당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좀 칼로리가 높구나 낮구나 하면은 그걸 드시면 그날 조금 밥을 적게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조절을. 제가 이거 실제로 드신 거 가져왔어요. 2296칼로리 드셨는데요. 이분 한 1700 정도 드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드시면 살찌실 분이에요. 예. 견과류를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견과류 요플렛을 3번 드십니다. 이거 하루입니다. 하루. 그리고 견과류 강정을 아마 하셨나 봐요. 강정 맛있잖아요. 이게 볶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반찬으로 또 드십니다. 아마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요플레에다가 많이 넣어서 드시고 그래서 칼로리가 올라갔습니다. 칼로리가 올라가고 지방이 43%로 됐어요. 지방이 이게 에너지의 43%를 지방으로 드시는 건데 이거 좀 높아요. 저희가 15에서 30% 정도 먹으라고 하거든요. 45%, 43%면 거의 뭐 서양 수준입니다. 저희가 서양 연구 분석해 보면 약간 위쪽 분들이에요. 좀 많이 드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좋긴 한데 이렇게 드시면 살이 찌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이분 보면 굉장히 견과류 오늘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드셨죠. 네, 근데 밥까지 드시니까 이렇게 에너지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이 좋은 지방도 있고 나쁜 지방도 있다 했는데 아실 거예요. 포화 지방 안 좋다. 그러면 이제 포화 지방의 경우에는 좀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어제도 그 해외 연자분들 얘기하는 거 봤더니 포화 지방은 조금 많이 먹는 건 안 좋겠더라고요. 굉장히 최근 연구를 딱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포화 지방이 좀 많이 드시는 건 확실히 안 좋겠더라고요. 심혈관 질환에도 안 좋지만 유방암에 좀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포화 지방을 칼로리의 6.3% 먹은 식단이 이제 왼쪽에 있는 식단이고 오른쪽은 5.4%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5.4%를 포화지방으로 드셨다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이 좀 좋아 보이죠? 더 아무래도 더 다양하고 음식이 더 많죠. 물론 되게 귀찮으시죠. 이걸 다 하려면은 밥을 여러 종류를 하려면 반찬 여러 종류 하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뭐 안 되면 사서 HMR 이런 거 쓰시고 하셔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너무 짜면은 조금 그거를 묽게 하셔가지고 좀 HMR 좀 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식약처가 HMR 여러분들 가정간편식 그런 거 조금 나트륨 좀 줄이려고 요즘 시도를 하긴 할 텐데 아직은 조금 짠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 좀 묽게 하셔가지고 뭐 좀 조금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좀 더 넣으신다든지 뭐 물을 좀 더 부으신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좀 다양하게 드시는 게 확실히 좋아요. 네.
왼쪽은 이제 이렇게 양념닭, 치킨을 먹었을 경우에는 포화지방이 확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포화지방을 저희가 에너지의 7%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10.5%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먹은 것도 굉장히 한 개의 그 포화지방이 높은 그 음식에 굉장히 그쪽으로만 쏠려가지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포화지방을 다 계산하면서 맨날 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는 다양하게 드시면요 쏠릴 일이 없어요. 쏠릴 일이. 다양하게 드셔야 돼요. 다양하게.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쏠리면 이제 한 영양소가, 특히 나쁠 수도 있는 영양소가 확 올라가게 되는 일원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한 번은 삼겹살 드시고 돼지고기 뭐 가족끼리 식사할 때 그 가끔 괜찮습니다. 예, 그걸 막 다는 안 가 이러실 필요 없어요. 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족들이랑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는데 나는 안 갈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드시고 또 그 다음에 댁에 돌아오셔가지고 건강식으로 또 드시고 하시면 되죠. 예. 하지만 이제 그렇게 계속 드시는 게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주의해야 될 게 당류입니다. 당이요. 이게 우리나라의 당 섭취 급원식품입니다. 탄산음료, 커피, 사과는 이제 진짜 내추럴한 당이고요. 자연당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당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가당 얘기하는 겁니다. 우유도 자연당에 있긴 해요. 그다음 요구르트가 가당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영양 표시를 좀 보세요. 거기 보면 당류가 몇 그램 있는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구르트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슈퍼 가면 너무 많잖아요. 마트 가시면 그거를 당류를 좀 보세요. 그래서 제일 적은 거를 고르세요. 예. 그리고 빵 중에서 속에 막 달게 해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당은 줄이셔야 되겠죠. 그죠? 당은 너무 많이 드시면은 아무래도 에너지도 높아지고 이제 리파인드 그레인,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제 대사 질환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가능한 한 생 과일을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위생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네, 위생적으로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주스로 막 다 가르시는 분이 계세요. 주스를 갈면요 식이섬유가 파괴가 돼요.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그걸 다 가셔가지고 하고 그걸 또 많이 마시게 돼요. 그러면 또 혈당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스보다는 생으로 그거 막 파괴되지 않은 채로 갈아버리면은 그 식이섬유 다 갈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당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적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칼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서플리멘테이션 보충제 들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족하시면 드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부족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우유를 조금 좀 많이 드시지 않는 한. 그리고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어려운 영양소입니다. 햇빛 쬐셔야 되는데 햇빛 쬐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렇게 실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도 해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처방을 받으시면 반드시 계산을 좀 해보세요. 처방 받는데 거기다 플러스 보충제를 엄청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게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여서 요거는 이제 다른 비타민, 미네랄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사이트는 하루 먹은 거 쭉 넣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에너지 확인 가능하시고, 요거는 이제 그냥 크림 스프 이렇게 넣으시면은 크림 스프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본인이 드신 크림 스프 치면 되고, 없어요. 없으면은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 클릭하시면은 그거 이제 영양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충제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조금 네, 알겠습니다. 보충제는 이렇게 드시니까 거의 상한 섭취량 근처까지 갔습니다. 1755, 2000 근처에 갔거든요. 많이 드신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드시면은 칼슘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800 정도로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충제는 항상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육류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숯불구이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아예 안 드실 필요 없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따님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음식이 성인 때 중요하기보다 실제로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 때 중요한 것으로 지금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방이 그렇게 발달할 때 그때 먹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따님 혹시 아니면은 뭐 손녀의 경우에도 아이들의 식습관이 건강식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인 돼서도 변하기도 어렵고요. 술 같은 경우도 대학교 가면 이제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여성들도. 근데 가능한 한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그런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조금은 마시더라도 이제 절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식품안전나라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세요. 뭐가 있는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거기를 사이트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쏠리지 않아야 됩니다. 음식이. 예. 그리고 과식 피하시고 활동량 늘리시고 단음료 주의하시고 그리고 개인마다 다 다르세요. 다 다르. 그걸 딱 집어가지고 말해야지 본의 있게 되니까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냥 가서 상담해 주세요 이러신 게 아니라 드신 거를 적어가셔야 돼요. 준비를 해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따님에 대해서는 식습관이 안 좋다면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면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